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4강 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전에 분석서 참 다 드렸었죠, 요거 다 드렸었죠. 예, 요것도 같이 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펴놓을 테니까, 4강의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소재, 천천히 말하는 것의 중요성 해갖고 나와 있죠. 자, 바로 한번 이어서 가볼까요? 자, 골든 파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뉴먼트 마이닝 코퍼레이션 뭐 회사 이름인가 보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의장이고 뭐 사장이고 CEO랍니다. 아무튼간 개쩌는 사람이래요. 어쨌든 이 사람이 has a very deliberate speech 패턴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한 말하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가보자면 When I asked him about it, 내가 그에게 그것에 관해서 물어봤대요. 그것이라는 거는 당연히 신중한 말하기 패턴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겠죠. 물어봤을 때 그가 설명을 했답니다. 사람들은 listen more carefully, 더 주의 깊게 듣습니다. 뭐 할 때? They think, 그들이 생각할 때요. 뭐라고 생각한다면? You are thinking when you speak. 자, 이 부분을 좀 잘 해석해야 되는데 너가 말할 때 너가 생각하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한다면 더 주의 깊게 듣는 경향이 있대요. 뭔 말이야 이게? 헷갈리죠? 다시 한번. 자,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이제 연설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무대가 딱 있어. 여기서 이제 연설자가 있다고 한번 해봐. 여기서 연설자. 음. 여기는 이제 그 청중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청중.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신중한 말하기 패턴에 대해서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말하기로는 사람들은요, 즉 청중들은요, 더 주의 깊게 듣는답니다. if 할 때 더 주의 깊게 듣는데요. 이게 조건이죠. 요 조건 하에서 더 주의 깊게 듣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요. 그들이, 즉 청중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가 말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연설자겠죠? 연설자가 말할 때 너가 생각하고 있다고 너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래요. 이게 뭔 말일까? 너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배 아파. 씨,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자, 너가 생각하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면. 이걸 연설자로 바꿔보고 그들을 청중이라 한번 바꿔볼게요. 청중들이 연설자가 말할 때 연설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생각한다. 자, 더 쉽게 말할게요. 그냥 설명해 줄게요.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이제 연설자가 이제 뭔가 말하는 게 뭔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연설자가 말할 때 연설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기 대생략된 거고 연설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그러니까 청중들이 생각한다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연설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고요. 어떤 이제 이야기를 전달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데 당연히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달을 하겠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청중들이 이거를 고려하고 있다면 저 연설자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챘을 때 좀 더 잘 듣는 경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I tend to agree with him. 내가 그의 말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어서 자, 사람들은요,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two to three times faster. 그러니까 두세 배 더 빨리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거랑 듣는 거를 비교했을 때 말하는 속도에는 좀 한계가 있지만 듣는 거는 훨씬 더 좀 더 빨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웃사이더만큼 빨리 말할 수는 없지만 아웃사이더가 말하는 랩은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요. To stand slow down. 자,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답니다. When we speak. 우리가 말할 때요. 얘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기가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내가 아무리 빨리 말해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는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라? 속도를 낮춰서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속도를 낮춰서 말해야만 위에서 나왔던 요 내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게 파악이 가능해지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은 속도를 늦추라는 거에 반대에 대한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 반대가 뭡니까? hurrying이죠. hurry. 서두르는 거죠. 서두른다라는 거는 그럼 여기에서는 안 좋은 거겠죠. 그럼 뒤에는 안 좋은 말,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뒷내용에. Makes our word. 우리의 말을요, seem, 보이게 만든답니다. Less important. 덜 중요해 보이게 만든대요. 안 좋은 말 나왔죠? 그렇죠? 서두르는 거는 우리의 말을 덜 중요해 보이게 만들고요. 그리고 gives impression. 어떤 인상을 준답니다. 어떤 인상이냐? 대절. We do nothing.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Our ideas deserve more. 우리의 생각이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가치를 받을 만하다고요. Than the briefest amount of airtime. airtime이란 게 원래 방송 시간인데 여기서 방송 시간이란 건 연설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말하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가장 briefest, 짧은 양의 말하는 시간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대요. 뒷부분이 좀 어렵죠. 이 생각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서 그렇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어쨌든 서두른다가 주어고요. 그에 대한 동사가 두 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서두른다는 전부 다 안 좋은 말이 나와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용 파악이 쉬웠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을 덜 중요해 보이게 만든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이제 연설을 해. 예를 들어서 얘들아 하면서 막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 진지한 얘기를 한다고 쳐봐. 근데 내가 아웃사이더 랩 하듯이 해요. 너네가 나중에 이렇게 일어나, 너네가 20살이 됐을 때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한다 해봐. 뭔가 좀 이 진중함이 좀 떨어져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도가 좀 떨어져 보이게 만든다는. 이해되죠, 이거는? 그리고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냐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전달자의 생각이에요. 전달자, 나 말하는 거야, 나. 그러니까 연설하는 사람. 전달자의 생각이 가장 짧은 분량의 말하는 시간보다 더 가치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상이래요. 이게 뭔 말일까?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말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가 저렇게 빨리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제 패러프레이징 하자면. 그래서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쓴 겁니다. 그에 대한 좀 추가적인 설명이 뒤에도 나오는데요.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We appear to be rushing to finish. 우리는 뭐처럼 보일 수 있냐면요. Be rushing to finish. 서둘러서 끝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야. 빨리 말하면.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Someone with something more valuable to say.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말할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can speak 말할 수 있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연설자가 내가 있고요.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웅쌤이 들어와서 연설한다고 쳐봐. 근데 내가 말을 겁나 빨리 해. 그럼 이것 자체가 어떤 의도로 전달될 수 있느냐? 내 뒤 이어서 나오는 연설자가 하는 말이 더 가치 있거든? 이 사람이 더 많이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빨리 끝낼게. 내 말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나온 거랑 똑같아요. 위에서 나온 거랑 똑같이 우리가 빨리 말했을 때 어떤 이제 상대방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느냐라는 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덜 중요해 보인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덜 중요해 보이게끔 하고요. 결국에는 별로 이제 좀 들을 만한 가치가 없구나. 그러니까 가장 짧은 분량의 방송 시간 이상의 가치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짧은 내용의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한 3분짜리 내용이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 3분짜리 내용 뭐 이런 거 되게 짧은 내용이잖아. 근데 그것보다도 가치가 없구나. 약간 이렇게도 느낄 수 있다는 거. 됐어요? 이 사람 말은 별로 안 중요하고 그 다음 사람이 말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빨리 말하면은 계속 이런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low down, 속도를 늦추래. 한 번 더 명령문으로 말해. Allow for some pauses, some silence. 여기서 allow for는요, consider랑 똑같은 뜻이에요. 고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몇 번의 중단, 정지적 퍼즈는 그리고 몇 번의 silence, 침묵을 고려하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단과 침묵이란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결국에 인터벌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인터벌.
인터벌이 뭡니까? 간격이란 뜻이거든요. 간격. 그러니까 말과 말 사이에 간격을 좀 둬라라는 거죠. 그렇죠? 약간의 중단, 약간의 침묵을 고려하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해석을 한번 읽어볼 때 속도를 늦추라 몇 번의 중단과 얼마간의 침묵을 고려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속도를 늦추라 간격을 두라는 거죠. 몇 번의 중단과 얼마간의 침묵을 고려하라. 약간 이렇게 띄엄띄엄 말하라고 간격을 두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정지와 사일런스가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너가 그렇게 속도를 늦춰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will listen more closely. 더 주의 깊게 너의 이야기를 들을 거야. 그리고 have more respect. 더 많은 존경심을 가지게 될 거야. for what they hear. 그들이 듣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듣는 거란 건 당연히 반대로 말하면 연설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천천히 말하면요.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 저 내용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경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의 핵심은 그겁니다. 됐나요? 중간에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단위로 봤을 때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만한 이제 표현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 부분에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결국엔 다 골자는 똑같습니다. 골자는 똑같고요. 결국에 너가 상대방이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내가 잘 들어야겠다라는 어떤 인상을 주려면은 천천히 말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말하는 순간 그 인상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잠깐만요. 혹시 업법 포인트가 좀 있나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업법 포인트가 딱히 보이는 게 없네요. 딱히 보이는 게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4번 볼게요. 자, 소재를 먼저 읽어볼까? 창작 활동 직업군의 표현에 대한 검열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 지문이거든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첫 문장부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the nature, 본질인데요. 창작 활동, 그러니까 창의적인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체능 계열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창작 활동을 하는 그런 직업군의 본질은요, 그런 것이랍니다. 여기 서치댓에 제가 표시해놨죠. 뭐뭐 하는 그런 것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서치댓을 굳이 어법적으로 나누자면요, 서치가 대명사로 쓰인 거야. 그러한 것. 그리고 뒤에 있는 대시 원래는 이제 서치에 대한 동격절이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서치댓을 묶어서 제가 했어요. 뭐뭐 하는 그런 거. 자, 창작 활동을 하는 직업군의 본질은 뭐냐면요. 작가와 예술가의 직업적인 활동이 지속적으로 서브젝트한데요. 이 서브젝트라는 거는 여기다가 제가 이제 단어 의미를 정리해 놨는데 뭐뭐를 겪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요. 뭐뭐를 겪게 하다. 너네 분석서에도 써놨어요. 자, 그들에게 뭘 겪게 하는 거냐면요. To the danger of 여기서 보시면요. persecution이라고 나와 있죠. persecution이 별주 단어로 나온다는데 이게 박해라는 뜻이야. 박해. 박해라는 단어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좀 쉬울까? 뭐 억압, 압박,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쉽겠죠? oppression이야, oppression. 그래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그들에게 어떤 박해, 억압의 위험을 겪게 하는 그러한 것이래요. for 뭐에 대해서냐면요. what they have expressed. 그들이 표현해온 것에 관해서요. 어떤 형태로냐? 예술 작품의 형태로. 자, 이번에도 말이 어렵죠? 정리해 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창작 활동을 하는 직업군.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그냥 예술가라고 할게요. 제가 예술가 창작 활동을 하는 거죠. 자, 예술가의 직업적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예술가의 직업적 의의. 즉 예술가라는 애들은 이제 얘네들의 직업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술가라는 직업의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랍니까? 그들을 끊임없이 억압의 위험을 겪게 하는 그런 거래요. 뭐가요? 그런 이제 직업 활동이. 여기서 말하는 직업적 활동이라는 게 뭐라고 하면 될까?
뭐라고 하면 될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한번 생각해 볼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 그 이제 나왔던 이런 작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한용운의 님의 침묵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작품들이 있다고 쳐봐.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이제 직업적 활동이 물론 실제 직업이 작가는 아니었죠. 땡중이라고 하면 되죠. 스님이었는데 어쨌든간 죄송해요. 어쨌든 한용운 스님이 이제 실제 직업은 뭐 작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간 그분께서 직업적 활동이 그들에게 그 이제 그 예술가들에게 억압의 위험에 대해서 겪게 하는 거랍니다. 여기서 겪게 한다는 거는요. 간접 경험을 하게 한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그들이 예술 작품의 형태로 그들이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님의 침묵을 보면은 아 님은 갔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님이라는 게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이성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시대 상황을 따졌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국가를 빼앗긴 것을 이제 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이 작품 속에서 녹여낸 것에 대해서 아, 이런 억압에 대한 위험성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 체험시켜주는 게 바로 무엇이다? 예술가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업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됐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The expression of the thoughts and ideas of the creator. 그러면 창작자의 생각과 이제 말 그대로 또 아이디어죠. 생각과 아이디어의 표현은요. 이 central, 중점적이랍니다. 중요하대요. 뭐에 중요하냐면요. To the practice of these professions. 이러한 직업의 실행에서 중요하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 The mind of the author. 작가의 마인드가, 즉 정신이 provides the raw material for all literary and artistic work. 모든 문학 작품 그리고 미술적인 작품에 대한 원재료를 제공한대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창작자의 생각과 발상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창작자의 어떤 관념 아니면 사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상의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매국노야. 매국노도 있고 애국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애국자의 사상으로 쓰여진 글이 있을 거고요. 매국노의 사상으로 쓰여진 글이 있을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 사상이 뭐에 있어서 중요하냐면요. 이 직업의 실행에 있어서 중요하대요. 아니, 예를 들어 봐봐. 야, 내가 만약에 애국자야. 근데 글을 쓸 때 나는 매국노인 것처럼 글을 써야 돼.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술 작품이라는 건 나의 사상이 반영된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상, 그 창작자의 사상 자체가 그 작품의 여기서 그 직업의 실행이란 건 뭐냐면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그 작품의 결과물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사상이 반영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잖아요. 그래서 작가의 사상이 뭘 제공하는 거냐면요. 각종 작품의 원재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이런 사상이라면은 이 사상으로 글을 쓰든 뭐 어떤 그림을 그리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사상이 곧 뭐가 되는 거야? 이 작품에 대한 재료인 거죠.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at the same time, 그와 동시에 this expression, 이러한 표현은요, 지속적으로 is subject to evaluation 이라고 나왔죠. 여기서는 be subject to로 나왔습니다. 아까 나왔던 subject랑은 달라요. 아까 나왔던 subject는 동사로서 뭐뭐를 겪게 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여기서는 be subject to가 한 세트예요. to는 참고로 전치사입니다. 뒤에 명사 나왔죠? 그래서 be subject to 하면은요, 뭐뭐를 받기 쉬운 또는 뭐뭐를 받아야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서브젝트라는 것 자체가요, 뭔가를 당한다는 뜻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피실험자라는 뜻도 있잖아요. 피실험자. 그렇죠? 뭔가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요,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뭐에 따라서? The criteria of social acceptability. 그러니까 사회적인 용인이죠. 사회적 용인의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표현은 뭘까요? 작가의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작가의 사상.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북한 갔어요. 내가 만약에 북한에 있어. 그럼 북한에선 뭐야? 주입하는 사상이 김정은 만세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거기서 김정은 뒤져라 이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총 맞고 죽겠죠. 됐어?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요. 그 사회적 용인의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즉, 이 지금 사회적 배경에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지금 내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하냐. 이게 용인되어야만 내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이게 뭐 법적인 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의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라고 해볼까? 만약에 도의적인 걸로 하면 법적인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어떤 길거리를 갔어 예를 들어. 근데 그 길거리가 알고 보니까 그 게이들만 다니는 길거리. 예시로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 어떤 길거리가 있어. 다 게이들이야. 어. 근데 내가 여기에서 아이 더러운 새끼들 막 이렇게 욕해. 법적으로 내가 처벌을 받진 않겠죠. 모욕죄 정도는 물론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뭐 법적 뭔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도의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난 두들겨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는 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김정은 만세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런 걸 표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왜냐면은 법적으로 뭔가 나한테 뭔가 제재가 가해지진 않겠지만 어떤 사회적 용인, 사회적 통념상, 분위기상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어서 볼게요. 자, when these criteria 이러한 기준이 become extremely restrictive 극도로 제한적일 때 표현이 제한적이라는 거는 표현을 마음껏 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 사회적 배경이. 그럴 때 마치 뭐처럼요? 그 소비에트 연방처럼요. 구소련에서처럼. 구소련은 뭡니까? 정말 유명한 사회주의 국가죠. 지금은 멸망한.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사실상 거의 뭐 왕정 체제나 가까워요. 거의 왕정 체제야. 그러니까 제한이 되게 많죠.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 그렇게 구소련에서처럼, 우리 그냥 조선시대 생각하면 돼요. 조선시대일 때처럼, 이러한 기준이, 그런 표현에 대한 기준이 아주 제한적일 때, 가주어진 주어입니다. 뭐가 되느냐면요, practically impossible,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답니다. 의미상 주어, 작가가 to create in freedom, 그러니까 자유롭게 창작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해지겠죠. 아니, 지금 뭐야? 조선시대인데 여기에서 내가 막 창작 활동을 해. 왕 죽어라 막 이러면서. 왕에 대한 막 비판에 대한 막 그런 소설을 썼어요. 그럼 바로 그냥 참수. 그렇죠? 아니 그때는 그 제한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표현에 대한 게. 그 여러분 그거 알아요? 누가 이게 그 사약 있잖아, 사약. 이제 사약을 들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약할 때 사가 죽을 사자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어, 그 하사한다고 할 때 사랑 똑같거든요. 왕이 내리는 약이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제 사약을 이게 주다가 예를 들어서 그 전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깨먹었어. 뭐 사약을 깨먹는다거나 아니면 얘가 막 거부하고 안 먹었어. 이렇게 쳐버렸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거를 갖다 준 그 광군이 이제 처벌을 받아요. 3대까지. 그 정도로 되게 억압이 되게 심했던 시대였단 말이야. 조선시대 때는. 근데 이제 그런 시대인데 내가 무슨 막 소설 같은 걸 막 쓰는데 소설이나 막 이제 스펠 같은 걸 막 쓴다고 해봐. 근데 거기에다가 막 왕 욕하고 막 이런 거를 써봐. 당연히 이제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창작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For this reasons.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it is especially important. 특히나 중요하답니다. 대절이야가 중요한데요. censorship, 검열이죠, 이게. Again is creative expression. 그러니까 창의적 표현에 대한 검열이 be restrained. 여기 앞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좀 써두세요. should 생략됐습니다. should. 음. 어법으로 낼 만하죠? B로 나왔잖아요. 지금 동사 원형으로 나왔죠. should가 생략된 겁니다. should가 왜 생략되냐면요. 원래 우리가 그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류의 동사가 나오면은 뒤에 should가 생략된다. 이런 거 배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중요성을 표현하는 말이 나왔을 때도 생략 가능합니다. 여기 중요성 나왔죠? important. 얘 때문에 생략된 거예요. 얘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important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necessary라든가 essential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뭐 필수적인, 중요한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게 나왔을 때 should가 생략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왜 생략되는 거예요? 이걸 물어본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생략되는지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should라는 게 뜻이 뭐냐면요. 당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로 알고 있죠. 당연하다예요. 당연하다. 근데 important라는 거는요. 중요하다라는 거고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중요하다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대절 내용이 당연하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당연하다는 말이 겹치죠. 그러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됐어요? 언어의 절약성 때문에. 이유는 그렇고요. 어쨌든 여기서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의적 표현에 대한 검열이 제한되어야만 하는 게 특히나 중요하답니다. 뭐에 의해서? 법과 관습에 의해서요. 이게 이 글의 요지예요. 결국 창작 표현에 대한 검열은요. 법과 관습으로 제한되어야만 한다랍니다. 즉 법과 관습으로 제한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부연 설명이 다음 문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검열이라는 게 should not become so powerful. 자, 너무나 강력해져서는 안 된대요. 왜 안 될까? 그러면은 이제 창작 활동에 제한이 생겨버리죠. 그렇죠? 여기서 as to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에 필기한 거 보이시죠? 여기 보라색으로요. 여기 뭐라고 필기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so that이에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 so as to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똑같습니다. 뭐뭐 할 만큼 뭐뭐하다. 됐어? 그러면 다시 한번 검열이라는 거는요. 너무 강력해서는 안 된대요. 뭐 할 만큼? 억제할 만큼 또는 prevent, 막을 만큼요. 뭐를요? exercise, 활동을요. 어떤 활동을? of the creative professions. 창작 활동에 그러니까 창작 활동이라고 그냥 퉁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직업군의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 직업군, 즉 예술가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막을 만큼 너무나 강력하면 안 되고요. 검열이라는 게. 또는 너무 침해해서도 안 된답니다. 뭐 할 만큼? The contribution of writers and artists to society. 작가나 예술가가 사회에다가 기여하는 게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만큼 너무나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잘 봐봐.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좀 뭔가 제한을 이제 좀 많이 이제 받곤 했대요. 그렇죠? 아까 앞에서도 내용이 나왔다시피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회적 용인성에 대한 이제 그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열이라는 게 이루어질 때는요. 법으로도 물론 제한이 돼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관습이라는 거는요. 어떤 도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의적인 거. 그러니까 법적인 제한을 받는 거는 아니지만 야 그래도 이런 표현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내가 여기 와갖고 막 김정은 만세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이런 거는 좀 제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한은요. 제한을 걸어야 된다 쪽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을 좀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다시 한번 지금 요 문장을 다시 볼게요. 요 문장 이 밑에서 두 번째 문장 요 밑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다시 한번 창작 활동에 대한 검열이 법과 관습에 의해서 제한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 법과 관습에 의해서 제한돼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뭘 뜻하는 거냐면 이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냐면 검열이 너무 강해서 안 된다고. 검열이 너무 그 이제 그 저기 뭐야 창작자의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시사 만화가가 있다고 쳐봅시다. 시사 만화가야. 근데 시사 만화가가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막 이제 그 비판을 하는 어떤 만화를 그렸다고 쳐볼게요. 그 유명한 만화가 있죠. 무슨 뭐 장돌인가 아무튼 그런 만화가 그 시사 만화가 있거든요.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막 대통령 뭐 욕하고 뭐 정치인 욕하고 막 이런 현대 시대의 정치를 풍자하는 그런 만화를 그렸다고 쳐봅시다. 근데 너 왜 이딴 만화 그려? 잡아가. 국정원에서 막 잡아. 그러면은 누가 이 사회를 비판하고 그럼 이 정치인들은 더 아나무인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건요. 법과 관습에 의해서 제한이 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좀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창작 활동에 대해서만큼은요. 너무 강력하게 제재해서는 안 된다고. 너무 그 이제 창작자에게 침해해서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할 게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실현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고. 됐어? 이러니까 적당히 제한시켜. 적당히. 그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됐나요? 자, 혹시 이해 안 된 거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까? 아, 입에서 막 약품 냄새 나니까 죽을 것 같네. 어. 아이고, 아이고. 그 방이야? 누구 있어?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래서 막 그러니까 다 말하는 거야. 해도 돼? 서로 재미없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가서 어디서 왔어? 아, 네. 어떡하고? 아, 학교 쌤이 이런 거. 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그 별로 아니 난 너 이게 그대로 하면 답을 안 나. 답은 안 하고 어떨 때 있잖아. 내 핸드폰 때 하는 게 내가 열받는 그런 걸 시키는 내가 보다가 뒤로 빡빼네요. 지금 충전기를 담고 1분 걸고 하면 앞에서 나이 벽지한테 있는데 10분 엄청 오래됐어요. 이게 마음을 진짜 천천히 말해서 잘 드셨을까? 다 오셨죠? 자, 다음 거 보기 전에 자료를 안 드렸죠? 요거 좀 줄게요. 자, 내 얼굴 광고 또 줘야지. 여기 안 되고 그런 사진 똑같은 거야. 딴 사진 넣을 거 귀찮아. 이게 내가 제목을 썼는데 내가 편집을 어떻게 잘못했나 지워졌더라고요. 이게 그 저기 뭐야 4강 유의어거든요. 근데 이게 제목이 좀 지워져서 여러분이 좀 써주세요. 둘, 셋, 넷. 9강도 드릴게요. 자, 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거 가겠습니다. 오늘 4강 다 끝내죠? 4강 2개 남았으니까. 가능하면은 저 방금 드린 거 9강도 좀 하고 싶은데 일단 한번 해보고 진도가 너무 빡빡해갖고 자, 얼른 봅시다. 이번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는 조금 지문이 어려웠는데 이번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볼게요. 자, 자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기입니다. 이 필자가 약간 이제 연설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자, Now, I'm not in any way suggesting. 저는 어쨌든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절을요. 대절이 뭐냐? 여러분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서 need to follow my lead. 나의 리드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 리드라는 거는 선례예요. 선례. 나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become slightly addicted. 약간 중독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에? photography, 사진에. 또는 preserving your memories in scrapbooks. 스크랩북에다가 여러분의 기억을 보존하는 데에 있어서 중독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진에 관련된 내용인가 보죠. 다음 내용 볼까요? However, 그러나 I am strongly suggesting. 저는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절을요. 여기에 should 생략된 거 제가 써놨죠? 여기 suggest 때문에 그래요. That you take a lot of pictures of your children.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사진을 많이 찍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To document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save those memories. 그러한 기억들을 저장하기 위해서요. 이게 뭡니까? 이 글의 주제예요.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 끝입니다. 아주 쉬워요. 자녀들의 사진을 많이 찍으래요. 그냥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사진을 많이 찍으라는 걸까? 그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문장부터요. They're changing every day. 자, 그들은, 즉 우리 자녀들은요, 매일매일 변하고 있어요. 물론 you are so busy. 이거 소댓 구문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바빠서 여기서 또 하나 보자면 be busy ing거든요. 여기다 써놨죠, 제가? 뭐뭐 하느라 바쁘다. 여러분이 물론 그 삶을 살아가느라 너무나 바빠서 여러분은 아마도 have not had time to notice. 알아차릴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뭘 알아차리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하는 그 모습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변화하는 모습을 알아차릴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trust me on this. 이번에는 이 점에 대해서 저를 믿어주세요. You will treasure these pictures for a lifetime. 여러분은 소중히 간직할 겁니다. 이 사진들을요. For a lifetime. 평생 동안. 자, even if you cannot take the time to organize your photos. 자, 심지어 뭐 할지라도 여러분이 시간을 들일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사진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없을지라도 take lots of pictures. 일단 많이 찍으세요. 네가 정리할 시간이 없어도 일단 닥치고 찍어라 이거입니다. 자, label and file them. 그것들에 라벨을 붙이고 파일로 보관을 하래요. In consecutive order. consecutive 하면은요, 연이은 이런 뜻이거든요. 별주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연이은 순서대로 라벨을 붙이고 그것들을 파일로 보관을 하세요. exceed free 박스에다가, 그러니까 중성 박스에다가요. Then 그리고 나서 when you have time,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 in 20 or 30 years, 한 2, 30년 후에 시간이 있을 때 You can look back through them. 여러분은 그것들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njoy, 즐길 수 있습니다. The strong emotions and memories that they evoke.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사진들이겠죠. 그것들이 불러일으키는 강한 감정, 그리고 기억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내용?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사진 많이 찍어서 잘 보관해 둬라.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요 지문이 뭐로 많이 나왔었냐면요. 어법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딱히 낼 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 주제나 이런 걸로 내기에는 사실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사진 많이 찍고 잘 간직해라 라는 거니까. 그래서 어법으로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어법 포인트 몇 개만 좀 짚어드릴게요. 다 지우고. 어법으로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에서 제일 만만한 거는 이제 and become, addicted, preserving 뭐 요 세 개 정도가 되겠네요. 요 세 개 정도. 이 and become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여러 번 설명했던 건데요. 어떤 거냐? 자, 주어 동사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and하고 동사 2번 나온다. 그럼 이 and 동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ing로 바꿀 수 있다. 이 얘기. 됐어요? 요거 정말 많이 설명했거든요. 여기서 나와 있는 become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follow랑 짝이에요. 그래서 and become을 어떻게 쓸 수도 있다? becoming, ing정으로 쓸 수도 있다. 요 녀석을요. becoming 이렇게 써도 돼요. addicted는 이제 중독된 거잖아요. 그렇죠? 중독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ed형으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or preserving 하고 나왔는데 이 preserving이 좀 그나마 제일 낼만하거든요. 왜냐면 or가 있으니까 병렬 구조일 거 아니야. 근데 얘랑 병렬인가 혹시? 에디키드랑 병렬인가? 아니면 비컴이랑 병렬인가? 이래서 이제 헷갈릴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닙니다. 제가 자습서에 표시해놨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preserving은요. photography랑 짝이에요. photography. 얘랑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photography가 명사잖아요. 그래서 얘도 명사입니다. 즉 동명사야, 동명사. 그냥 명사끼리 연결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동명사 ing 형태로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셋 중에서 얘가 제일 낼만해요. 여기 preserving. 여기가 가장 어법으로 낼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낼만한 거, 뭐가 있을까? You take a lot of pictures of your children, their lives, and save. 여기 뭐 save? 요 정도 되겠네요, save. 병렬 구조.
근데 얘도 사실은 좀 쉽거든요. 얘는 save로 써도 되고 to save 써도 돼요. 왜냐면은 얘랑 짝이거든요. to document. 얘랑 짝이에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They are changing every day. 여기 없고요. 그 다음 문장. 자, 그 다음 문장에서도 낼 만한 게 좀 많이 있죠. 일단은 첫 번째가 여기 trying, ing 형태. 그리고 that. 이렇게 두 개 낼 만합니다. 어법으로. 둘 중에 하나.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be, busy, ing예요. 뭐뭐 하느라 바쁘다 라는 겁니다. 그 잠깐 이제 알려드리자면요. 뭐 원리는 잘 모르셔도 돼요. 제가 이제 필기를 해놨는데 be, busy, ing. 이 ing가 동명사예요. 동명사. 음. 요 앞에는 전치사 in이 생략돼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만 써야 되잖아. 투부정사가 안 되죠. 그래서 ing 형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원리예요. 원리는요. 그래서 trying만 쓰는 거고요. 여기서의 that은 아까 말했다시피 소댓 구문이죠. 뭐 관계대명사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ing만 가능하고 여기는 that만 가능해요. 딴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될 만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다음 문장은 뭐 없습니다. 낼 만한 거 없고요.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에서 여기 organize your photos, take less. 여기도 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장. 그때 내가 이게 하도 오래전에 나와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여기가 어법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여기 label and file. 근데 이게 그대로 안 나왔어요. label and file로 안 나오고요. 다른 단어로 나왔어요. 다른 단어. 근데 그 다른 단어가 뭐였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한 단어로 나왔는데 그게 19년도인가 나왔고 내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무튼간 이때 요 부분이 이제 나왔었다. 어쨌든 명령문이니까 동사 원형으로 써야겠죠.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도 역시나 낼 만한 거는 뭐 여기겠죠? and enjoy. 아까랑 똑같습니다. enjoying, ing로 써도 돼요. 콤마 붙이고. 됐죠? 그 다음에 또 낼 만한 게 여기 them 같은 것도 낼 만하죠. 수일치 문제로서. them이나 they나 이런 애들. 수일치. 됐어? 아, 여기 위에도 them이 있었네요. 얘도. 얘 다 똑같은 애들이죠? 요 them이. 이 them이 전부 다 뭡니까? pictures죠, pictures. 그렇죠? pictures 말하는 거예요. 다 사진들 가리키는 거예요. 됐죠? 자, 다 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강의 마지막 6번 갈게요. 자,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의 필요성 해갖고 소재가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제가 문제 제기라고 써놨거든요. 그 다음 문장이 해결책, 그 다음이 예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Many students, 자, 많은 학생들은요, lack, 부족하대요. The life experiences, 삶의 경험이 부족한데요. 어떤 이제 경험이냐면요. 근데 내가 이거 부사라고 했는데 구문문석 좀 바꿀게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이게 꾸며주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형용사인데 부사라고 돼 있네. 여기 좀 수정해 주세요. 음. 자, 상상하기 위한 경험, 상상하는 경험, 상상할 경험 이렇게 하면 돼요. 상상할 경험이 부족하대요. 삶의 경험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뭘 상상하는 거냐면 대절을 상상하는 건데 사람들이 in other cultures. 잠깐만요. 죄송해요. 뭐지? 아, 소리가 갑자기 겹쳐 들려. 죄송해요. 다시. 자, 사람들인데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행동하고 믿는답니다. 어떻게? differently, 다르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믿는다는 걸 상상하기 위한 삶의 경험이 부족하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다른 문화권을 체험해 볼 만한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캐나다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문화를 체험할 만한 경험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거의 웬만하면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으로서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겠는가? 그 다음 문장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이 뭐냐면요. 온라인 콜라보레이션이래요. 즉 온라인 공동 작업이 진실된 방식을 만들어 준답니다. 즉 진정한 방법을 마련해 주는데요. 어떤 방법이냐? For students, 학생들이 의미상 주어예요. 학생들이 장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을 만한 방법을 마련해 준대요. 어떤 장소냐?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소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소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문화를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무엇이다? 온라인 콜라보래요. 온라인 콜라보. 됐어요? 그럼 온라인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뭘까? 좀 애매하죠,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예시가 나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across national sharing, 국경을 뛰어넘는 교류는요. 뭐와 뭐 사이에? Elementary schools in different climates. 다른 기후권에 있는 초등학교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간의 국경을 뛰어넘는 교류가 revealed, 드러냈대요. 뭘 드러냈는가? 대처를 드러냈는데 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 자, 지금 여러분 참고로 하나 알려줄게요. between하고 이렇게 복수형 나와 있어. between하고 복수형이면요, 학교가 두 개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왜냐면 between이란 말 자체는요, A와 B 사이에로 많이 쓰이거든요. between A and B. 그래서 between은 두 개 사이에서 말하는 겁니다. 두 개. 그러면은 한 학교 나왔으니까 나머지 학교가 나오겠죠. 그 나머지 학교가 요게요. The partner students가 되는 거예요. partner student.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had questions about snow. 그러니까 눈에 대해서 의문, 질문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눈이 어떤 거냐?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예를 들어 아프리카 사는 애들이라고 해봐. 눈을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어떠냐면요. 파트너 스튜던트는요. 그러니까 상대방 학생들은 were trying 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냐면 to imagine 상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open air year round schoos를요. 그러니까 open air 야외에 있고 연중 운영되는 그런 학교를 상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A 학생들이 있고 B 학생들이 있어. 그러니까 A 학생들은 뭐냐면요. 그냥 한국 학생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B 학생들은 아프리카 학생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학생들은요. 그렇죠?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뭐 이렇게 어디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체험할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이제 걔네들의 어떤 학습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기후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만한 그럴 이제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적으로 지금 말하진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뭐랄까 그 자매 학교 뭐 이런 거를 맺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의 이제 뭐 주역고랑 아프리카에 있는 어디 우가우가 학교랑 이제 뭐 자매 학교 이런 걸 맺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줌 같은 걸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줌 같은 걸로 해갖고 실시간으로 화면을 띄워갖고 야 지금 여기는 눈 와 이게 눈이야 하면서 막 보여주는 거야. 아프리카 애들한테. 그리고 아프리카 애들은 반대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야외에서 수업. 어, 칠판 없이. 그럼 야외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는 건데? 우리는 야외 수업을 안 하잖아요. 체육 시간 말고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야외에서 수업을 한다는 건 어떤 개념일까? 하고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되게 생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소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상대방이 보여주는 거고.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소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온라인 이제 합작을 통해서 서로 서로에게 간접적으로 문화적 체험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근본적인 거를 한번 가볼게요. 굳이 온라인 협업 같은 걸 통해서 그렇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필요가 있나? 더 근본적으로? 아까 초반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죠? 그 다른 문화권을 우리가 체험할 기회가 거의 없다 했잖아. 학생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아니 굳이 체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그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참고로 맨 마지막 여기에서 나오고요. 그 전에 어떤 문장 나온지 한번 볼게요. Minor differences. 자, 사소한 차이가 are not minor. 사소하지 않고. To students,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들에게? Who have never been exposed to any differences at all. 여기서 never at all이라고 나왔으니까 전혀 어떠한 차이도 접해본 적이 없는, 노출돼 본 적이 없는 학생들에게는요. 사소한 차이가 사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야외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야외 수업 뭐 별거예요? 사소한 거잖아. 그렇죠? 사소한 차이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사소한 게 아니죠. 우리는 체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눈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소한 거죠. 매년마다 보는 거. 근데 저들 입장에선 사소한 게 아니다. 됐어요? 그 얘기 한 거예요. 자, 맨 마지막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그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Given that 하면은 뭐뭐를 고려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요, considering으로 쓸 수 있어요. considering. consider로 쓸 때는 ing로 써야 됩니다. given을 쓸 때는 pp로 쓴 거고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consider 자체가 뭐뭐를 고려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뭐뭐를 고려해 보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니까 얘를 고려해 보면. 그래서 considering 뒤에 ing가 나온 거야. given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요, given도 뒤에 목적어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give 자체가 사형식이잖아, 기본적으로. 수동태가 됐으니까 이제 목적어 하나 날라가고 이제 직접 목적어만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given하고 목적어가 나오는 거는요, 목적어가 주어지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주어진다는 건 뭐냐면요, 대절 이하라고 한번 상황이 주어진다고 치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대절을 고려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대신 뭐뭐를 고려해보면 이런 뜻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른이 됐을 때 will work, 일하게 될 거래요. in international market에서요. 즉 국제 시장에서 일하게 될 것을 고려해 보자면 더비교급 나왔네. 아이고 또 나왔네요. 자, 더 많은 노출을 그들이 받을수록 뭐에 different cultural patterns during school years. 학창 시절 동안에 다양한 문화적 패턴, 문화 양식에 더 많은 노출을 받을수록 더 성공적으로 그들이 will make the transition, 전환될 것이랍니다. 성인이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 내용까지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문화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맨 마지막에서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지금 사실상 지금 글로벌 시장이고 우리는 이제 세계화가 되어 있고 우리는 각국의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의 나라에 대한 문화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체험을 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과 훨씬 더 교류가 잘 되지 않을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위성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학생일 때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 그래서 문화 체험을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를 맨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주제라고 썼지만 사실은요, 얘는 요지에 좀 더 가깝긴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학생 시절일 때부터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이유를 서술한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뭐 역시나 뭐 내용이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 충분하니까 우리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9강 갑시다. 연우 일어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졸던데 또 앉으니까. 응? 자, 9강의 1번 볼게요. 어디 보자. 분석서도 한번 펴보고. 자, 소재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성공이 주는 성취감과 행복감이랍니다. 너무나 뻔한 소재예요. 너무나 뻔한 소재. 맨날 나오는 소재, 모의고사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게 큰 성취와 작은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큰 성취만을 바라고 하면은 이제 큰 성취라는 건 뭡니까? 너무나도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작은 성취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소위 말하면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확행. 그렇죠?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다.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중 하나예요. 자, 바로 읽어볼게요. Unfortunately. 자, 불행하게도 setting only big goals. 자, 오로지 큰 목표만을 설정하는 것은요. 압도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답니다. 압도하는 느낌이요. 왜냐면요. 그것들, 즉 큰 목표들은요. 종종 take a lot more time and energy.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뭐보다 더 작은 목표보다. 그렇죠?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게 당연히 빡세잖아. 작은 목표보다.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더 많이 투자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압도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설정을 하면 되게 막막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 이게 될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인데 아, 내가 수능 때 올해 1등급 받아야지 먼 목표예요. 너무나 멀어. 큰 목표죠. 큰 목표.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 올해 1등급 내가 언제 받냐 이러면서 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큰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압도를 시키는 거니까 ing를 쓴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필자의 요지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break down large goals. 큰 목표를요, break down 하랍니다. break down은 쪼개라는 뜻이에요. 자, 쪼개랍니다. into 뭘로요? 더 작고, 더 소화할 수 있고, 더 관리할 수 있는 덩어리로. 됐어요? 쪼개랍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나올 텐데요. 예를 들자면 큰 목표가 예를 들어 선생님이 되는 거라고 쳐볼게요. 선생님. 이게 큰 목표예요. 난 선생님이 돼야지. 근데 막막한 느낌이 들어.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돼야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나씩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사범대를 가야 돼. 그럼 사범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와야 돼. 어,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 국어가 부족해. 그럼 국어가 부족하니까 국어를 올려야겠다. 그럼 국어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문학 파트가 부족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지금. 그럼 문학 파트에서는 내가 뭘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게 쪼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게 쪼개라고. 됐죠? 자, as you achieve each smaller goal. 너가 각각의 더 작은 목표를 성취함에 따라 you will feel. 너는 느낄 것이랍니다. 뭐를요? inspired and motivated. 그러니까 영감을 받고요. 동기부여가 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뭐 하도록? To continue with what is left. 그러니까 남겨진 것을 계속 하도록 영감을 받고 동기부여 받을 거랍니다. 자, 이렇게 쪼개놨어. 하나 클리어했어. 그럼 이제 남겨진 것을 계속하는 거죠. 요거 클리어, 요거 클리어, 요거 클리어. 그럼 이제 문학 클리어했다. 이제 비문학 해야지. 비문학에서 또 얘 클리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겨진 것을 계속하도록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더 커다란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문학 공부하고 비문학 공부해갖고 국어 점수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사범대를 가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남겨진 것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영감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느낌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게 쪼갠 거를 하나씩 성취하자는 거겠죠. 이어서 보자면 자, each smaller success. 각각의 더 작은 성공은요, will bring you, 너에게 가져다 줄 거래요. A great sense of accomplishment and tremendous happiness. 엄청난 성취감, 그리고 엄청난 행복감을 가져다 줄 거랍니다. 작은 것들조차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시가 시작됩니다. Maybe, 아마도 you want to spend more time with friends. 너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할 겁니다. 아마도 너는 시간을 늘리기를 원할 겁니다. You spend on a favorite hobby. 너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에 시간을 보낼 시간을 늘리기를 원할 겁니다. 또는 maybe you want to increase your time meditating or practicing yoga. 너가 아니면 명상을 하거나 또는 요가를 연습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을 수도 있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although seemingly small, 겉보기에는 작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re valid and worthy goals. 타당하고 가치가 있는 목표들이래요. 지금 여기서 말한 이 모든 것이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사소한 것. 그렇죠? 사소한 것들인데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랍니까? 다 가치 있는 목표들이라고. Sometimes 때때로 smaller things in life. 인생에서 더 작은 것들이 bring us the greatest joy.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제 저의 이제 경험담으로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저는 이제 제가
일단 그 교육직의 몸을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확고하게 한 게 22살 때였거든요. 22살 때. 요때 이제 마음 먹고 그래서 이제 그때 몇 살이었나? 아이씨, 그때 계산이 안 돼. 25이었나? 아무튼간 이때. 그러니까 그 전에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제가 그 24살 때 그때 이제 그 강사 생활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쭉 연속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중간에 25 때는 제가 이때는 이제 교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교사 생활 했다가 안 맞아서 때려치고 26부터 다시 이제 강사 쪽으로 이제 복직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왔는데 그럼 내가 맨 처음에 이제 이 교육계에 몸담았을 때 강사가 맨 처음에 됐을 때 제가 맨 처음에 강사를 했을 때가 목동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나이가 되게 어리잖아요. 24밖에 안 됐는데. 24이면요. 지금 니네랑도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6살밖에 차이가 안 나. 그때 저는 강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만약에 그 나이였으면요. 여러분 나한테 형이라고 해도 돼요. 그 정도 나이 차이면. 근데 이제 아무튼간 그렇게 이제 나이가 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면접을 보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강사 면접을 어떻게 보냐면요. 이제 그 원장님이 보는 앞에서 일단 면접을 봐요. 이제 일반적인 학원에서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시강을 봅니다. 시범 강의를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장님이 보는 앞에서 칠판이 있고 여기 원장님이 딱 앉아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막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학원도 이렇게 합니다. 참고 이건 좀 딴 얘기인데요. 우리 학원은 좀 들어오기가 빡세요. 강사들 입장에서. 왜냐? 원장님 그리고 원장님이랑 나 그리고 선웅쌤 세 명이 보는 앞에서 시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우리 안 뽑아요. 어.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선웅쌤 이하로 계신, 지원쌤 이하로 계신 선생님들은요, 전부 다 이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신 분들. 만장일치로 들어온 분들이에요. 만장일치로.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제 보통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 좀 많았거든요. 왜냐면 시범 강의를 보통 요 강의실에서 많이 해요. 여기서 많이 해. 그러니까 여기 쫙 앉아 있어. 세 명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시범 강의 해봐라. 그럼 이제 우리가 지문을 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주는 거야. 뭐 스틱라이트 뭐 이런 걸 줘. 주고 난 다음에 이제 해봐라. 강의해봐라. 그럼 이렇게 들어요. 그럼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글 요약해봐라. 막 이런 거 시키는 거야, 내가. 요약해봐라. 이 글의 주제문이 어디냐. 도식화해봐라. 이런 걸 막 시켜요, 제가. 근데 그걸 못해. 그럼 전 안 뽑아요. 전 안 뽑아. 아니, 고등부 강사가 주제문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고등부 강사 할 수 있겠냐? 딴 데 알아보셔라. 이러고 보내버립니다. 우리 학원 안 뽑는다.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원래 좀 이렇게 단호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좀 딴 얘기였고 죄송하고 어쨌든간. 근데 아무튼간 그런데 그럼 이때 이제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개판으로 했어요. 내가 맨 처음 했는데 잘했겠냐? 막 긴장해갖고 막 손 벌벌 떨면서 이러고 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목동에 있는 학원을 이제 붙었어요. 그러니까 강사 생활이 이제 시작이었죠.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이제 나도 이제 뭔가 내 밥벌이를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직업을 얻었구나. 게다가 내가 원하는 일이었잖아.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교육계로 가야겠다라고 확정을 지은 건 22살 때인데요. 내가 마음이 있었던 거는 16살. 이쪽으로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한 요 정도 생각? 여러분도 좀 그렇잖아요. 내가 뭐 직접 체험해 본 게 아니니까 직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16살 때부터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19살 때 수능 끝난 날에 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22살 때 그게 이제 구체화가 된 거예요. 저의 꿈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때 이제 면접을 봐서 그래 이제 일합시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 너무 기뻤거든요. 이제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러면서.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한 어, 한 5개월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한 5개월 전쯤에 이제 새벽까지 일하고 너무 피곤해. 집에 갔어. 집에 딱 도착했는데 와이프가 밥 차려준대요. 뭐 먹을래?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맛있는 거 아무거나 해줘 이랬어 내가.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뭘 해줬냐면요. 삼겹살이랑 그 저기 뭐냐 그 저 팔도 비빔면 있죠. 그걸 해갖고 갖다 줬어요. 콜라랑 딱. 그 행복감이랑 별로 비슷했던 것 같아요.
되게 사소한 거죠? 그쵸? 되게 사소하잖아. 근데 이 행복감이랑 면접에 처음에 붙었을 때 행복감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 오히려 이게 더 행복할 수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본인이 하고 싶은, 이건 약간 이제 이 지문에 대한 해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해주는 일종의 조언 같은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큰 목표가 있어요. 그럼 이 큰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은요. 와, 진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별 느낌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좋긴 좋지. 기분이 좋은데 생각보다 별 느낌이 없어요. 그냥 됐구나. 좀 현실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좀 일상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작은 행복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성취할 때마다 행복감을 얻는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지문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왜냐면은 내가 이 큰 목표에 대해서 만약에 쭉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걸 못한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실망감도 어마무시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슬럼프가 오고 막 이제 소위 말해서 멘붕 오고 막 번아웃이 오고 막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좀 여러분이 하시는 선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후회 없이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 이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걸 달성했으니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게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하나 이제 좀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거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못 볼 텐데 카톡에 제가 맨날 뭘 해놓냐면요. 막 뭐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죠 여기. 써 있죠. 써 있죠. 뭐 써 있는 거 쭉 보이세요? 요거 쭉 보이죠? 여기 막 뭐 써놓은 거 보이죠? 이게 뭔 줄 알아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제가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10년째. 내 카톡 올리다 보면요. 10년치가 쌓여 있어요.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저는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왜냐면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기억을 못 해갖고 저는 다 써놓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카톡에다 안 쓰고요. 참 저기다 썼어요. 이게 노트에다 썼어요. 노트에다가. 노트에다가 쓰고 난 다음에 하나씩 체크했죠. 완수한 것들. 그때 성취감은 장난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학창 시절. 그래서 학창 시절 때 저기 뭐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플래너 같은 거 이제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플래너도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썼어요. 예를 들면 지금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오늘 현우진의 수분감 몇 강에서 몇 강을 듣자.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어는 모의고사 이제 몇 회분에서 내가 이제 틀렸던 걸 오답 정리를 하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국어는 EBS 나비 효과를 몇 강에서 몇 강을 듣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정리해 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씩 완수할 때마다 체크 하면서 체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줄 그어서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놀랍게도요 재미가 있어요. 이 지우는 맛이 있어요. 지우는 맛. 지우는 맛이 있어서 이 사소한 거가 이제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좀 행복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고3 때 그렇게 공부를 이제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작은 거에서 얻는 성취감이 아니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이제 제가 작년부터도 이제 얘기했고 처음에 OT 때도 짧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굉장히 바쁘고 힘들죠, 여러분? 2학년 때 할 거 많으니까. 이 숙제 상태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숙제 상태 보면 답이 나오잖아. 뭐 책 안 갖고 왔다, 뭐가 일부가 안 돼 있다, 뭐가 안 돼 있다. 다 이러잖아, 지금. 근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숙제 안 한 거 갖다가 제가 뭘 안 하잖아요, 지금. 작년이었어 봐. 여기야, 작년이었어 봐. 내가 이러고 넘어갔겠어? 아니잖아. 아니까, 이해하니까 내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그 숙제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플래너 노트 같은 거에다가 하나씩 체크해 놓고
완수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좀 지워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까먹을 일도 없고요. 그리고 성취감도 드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래서 이제 지문에 대한 설명 및 여러분에게 주는 조언 겸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